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대국민 담화를 보시고 제가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때 라이브에서 설문조사를 올렸더니 한 80% 정도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셨고 20% 정도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으니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80%에 들어가 계시던 20%에 들어가 계시던 보수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그래야지 다음 대선도 우리가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100%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80%에 계시는 분들도 그만큼이나 지금 정부가 너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잘하고 있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현명한 분들 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것 같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기 입장은 밝히셨으니 후속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만큼은 제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응원했던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뭐 여당의 문제도 있고 대통령실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민주당과 그 잡것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다희 씨와 관련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 정보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 벌써부터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쪽에서 문다희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뭐 벌써부터 난리가 나고 탄핵해야 된다, 촛불 집회해야 된다. 실제로 뭐 촛불 집회도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온 언론사들이 다 벌떼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이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계열에 있는 방송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짜로 사악하고 저질이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JTBC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분석을 해드릴 것인데 다른 얘기 뭐 할 게 없습니다. JTBC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경찰 수사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지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 봤어도 지금 경찰 수사가 너무 과하다. 문다희 씨가 범죄 혐의도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없죠.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JTBC가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놈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현재 경찰이 문다희 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첫 번째로 검찰 조사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가 막힌데 지난번에 검찰이 문다희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포렌식을 할 법한 그런 것들을 다 확보해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8월 30일 날 압수수색 영장이 일단 발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포렌식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답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다희 씨가 무려 세 번이나 이번에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검찰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타이스타젯에 서창호 씨가 채용이 됐던 거 그게 이제 이상직의 뇌물인 거 아니냐 그거와 관련된 것도 일단 수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김정순 여사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계좌에 대한 이제 추적이나 분석까지도 다 끝마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문다혜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다혜가 세 번이나 검찰 출석을 지금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는 무슨 뭐 잘못이 없고 쟤네들만 다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이 그리고 또 대중들이 반응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 자체가 너무 이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 통보를 했는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갔었어도 되는 것인데 참고인 똑같잖아요. 문다혜 같은 경우는 지금 참고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법률적으로 내가 갈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안 가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갈 의무가 없으니 참고인이니까 안 가겠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반성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에 대한 근거로 쓰였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전부 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언론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냐고요. 어떻게 감히 국정농단을 저질러 놓고 재판 결과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문다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문다혜가 무슨 뭐 검찰 조사를 3번이나 거부했구나를 아시는 것이지 이게 지금 언론의 도배가 되냐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언론의 상태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 경찰 같은 경우는 피해 그 택시 기사, 이 택시 기사에 대해 가지고 추가 조사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택시 기사가 합의를 해버려 가지고 합의 자체가 뭐 죄는 아니니까 문다혜 씨로부터 변호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진단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기록은 일단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 건 일단 확보를 했고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까지 필요하니까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추가 조사까지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제가 보기 이분이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달 15일 같은 경우는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냥 진단서 제출할 겁니까?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프다고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이분이 뭐다? 나 아프다. 병원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다혜랑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진단서를 안 냈거든요. 이거는 그래 보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합의하고 자시고는 그거는 자유의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경찰이 한의원에 가서도 치료를 어떻게 했다. 그 정도밖에 기록을 확보를 못했고 진단서나 의료진의 소견서 법률적으로 조금 더 강력한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경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가 요구를 해야 병원에도 그게 있는 것인데 요구를 안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택시 기사가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JTBC랑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 병원도 더 안 가는데. JTBC 기사 제목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냐?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 기사 병원도 더 안 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나 안 아픈데 나 병원도 안 가는데 왜 도대체 경찰이 무리해가지고 문다혜 씨한테 상해치상인가 뭔가 그거를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냐? 이게 지금 JTBC의 논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 피해 택시 기사 자체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택시 기사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아프다 병원에 가겠다라고 했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치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나 병원도 더 안 가는데 나 문제 없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가 나와가지고 문다혜를 위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JTBC가 단독이랍시고 기사를 내는 게 더 코미디 아닙니까?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더 화딱지 나는 얘기인데 그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최근 조사에서는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제는 병원에도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이제 그 빨간색 부분이 택시기사의 얘기죠, 그렇죠? 내가 조사해서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제는 병원에도 다니지 않는다 고 얘기했는데 JTBC가 그거를 받아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찰은 가중처벌을 하는 상해 혐의를 저울질하며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 택시기사가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안 아프고 병원에 안 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문다혜 씨가 애당초 사고를 냈던 한 달 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에? 아니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나고 난 뒤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이제는 다 나았는데? 그러면 1년 전에 있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겁니까? 뭔 개떡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소리를 갖다 하고 있냐고요. JTBC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그리고 다음 기사도 바로 보여주시면은 추가적으로 JTBC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기사는 이미 진단서는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사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단서를 확보하겠다며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이 지금 정당하게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JTBC 지들이 뭐라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 겁니까? 법원의 지금 판단 자체를 갖다가 JTBC 기자가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뭐 쳐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이 발부를 해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법원이 보기에도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인데 택시기사가 이미 진단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뭐쩌라는 건데 택시기사가 진단서 안 내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거니? 거기에다가 단서를 확보하겠다고 그런데도 단서를 확보하겠다면 압수수색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기사냐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런 무슨 뭐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싫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JTBC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현재 언론의 현 주소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에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운명 같은 현실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더 우리가 조심하고 더 우리 쪽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터졌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저것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최소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